자, 이번 시간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세법 개정 내용 중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세법 규정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세법 적용상의 어떤 변화가 이번에 생겼고요. 그리고 그 적용상에서 보완 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2020년 8월 18일 시행되는 이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가장 큰 어떤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개편인데요. 자, 그동안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단기 또는 장기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제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무조건 단기 임대주택은 못 하고요. 장기 임대주택으로만 등록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단기 임대주택은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이제 임대주택 등록 대상이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택시장 어떤 과열 요인의 주범이라고 지금 봐서요. 더 이상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못하도록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적용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부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고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눠서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단기는 일반적으로 4년, 장기는 일반적으로 민간이든 공공지원 민간이든 자, 간에 8년 이렇게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사항이 뭐냐면 자, 단기 임대는 매입이든 건설 임대든 간에 모두 다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 주택 중에서 등록되던 거를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을 못 하도록 개정을 해 놓은 거죠. 자, 나머지는 장기 임대주택 나머지 그 8년에 대한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좀 세세하게 그 개정된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먼저 금방 말씀드렸지만 단기 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이제 안 됩니다. 안 되고 기존에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7년도 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단기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던 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줬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단기를 장기로 전환해서 혜택을 못 받도록 이렇게 전환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규 등록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을 자, 기존에는 8년이었었잖아요. 그거를 10년으로 연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2020년 이제 8월 18일 이후에 이제 아파트는 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임대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하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의무 임대 기간이 기존에 8년이었어요. 그거를 10년을 연장을 해놔서 그 2년을 더 연장을 함으로써 어떤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더 확보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8년으로 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만 신규 등록을 할 때 8월 18일 이후에 등록을 할 때는 10년 기간으로 하는 의무 임대 기간으로 하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개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 민간 임대주택 개정 중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자진말소 제도하고 자동말소 제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종전에는 이게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내에서 만약에 등록한 이 임대주택을 말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의 이런 가태료를 부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해놓은
사항이 자,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등록 말소시켜 버리면 과태료를 3천만 원 부과를 했었어요. 그러던 걸 이제는 자진 말소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 민간 임대주택에 따라서 기존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요. 의무 임대 기간이 아까 4년짜리가 있었고 8년짜리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할지 말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놨었어요. 말소 여부를. 근데 이제는 폐지되는 의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등록이 선택이 아니라 자동 말소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자진 말소하고 자동 말소가 이번에 도입이 된 부분이 모든 주택이 아니라 단기 임대주택하고요. 폐지가 이번에 되는 그 단기 임대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 등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한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아까 과태료를 부과하던 걸 이제는 부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에 한해서 이렇게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한한 거예요. 만약에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자진 말소시키면 과태료 그대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민간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세법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자, 그 기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전에 기존에 과연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한 그 세제 지원을 뭘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면요. 그 주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를 시켜줬어요. 자,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인데요. 자, 거주주택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임대주택하고 본인이 2년 이상 어떤 거주한 주택이 별도로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을 안 보고요.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1세대 1주택 그 우리 비과세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를 시켜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오래 보유한 그 공제율 특별 공제율을 자, 일반적인 그 공제율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러한 주요한 세법 지원 사항들이 있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번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이게 변경 적용이 되는지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자, 기존에도 종합부동산세 이 합산 배제 어느 하고요. 이러한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을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과세를 할 때 그때 합산하는 그 주택에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요건이 이거였었죠. 자, 일단 적용된 주택은 모든 주택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액 요건, 증액 요건, 등록 요건이 있었는데요. 자, 가액 요건은 자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3억 원. 자, 이 금액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도 증액률이 있었어요. 증액률이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5% 이내 증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 사업자 그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등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주택에 대해서 최근까지 8월 18일 이전까지 장기 임대주택 그 8년 이상에 대해서 한해서 이렇게 배제를 했었어요. 물론 이전에는 그 4년 단기 임대주택도 적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으로 보면 2020년 8월 18일로 보면은 장기 임대주택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합산 배제를 시켜 왔었어요. 자, 이렇게 오던 거를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됐냐? 그 요건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아파트는 등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 주택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어떻게 해요? 10년 이상에 대해서 의무 임대 기간에 대한 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 이 요건을 만족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를 시켰던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 역시 자,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을 하는데요. 요건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 요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거주주택 비과세 자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다른 이제 주택이 있는 거지.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때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요. 그 거주했었던 2년 이상 거주했었던 그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그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자, 이때 그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 바로 이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해왔었던 거죠. 해왔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어떻게 해요? 단기든 장기든 어떻게 5년 이상의 자, 그 임대 기간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왔던 게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일단 아파트는 제외하고 자, 장기 임대 주택 중에서 10년 이상짜리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다주택 어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인데요. 자, 우리 다주택에 대한 어떤 양도세 우리 앞에서도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중과세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되는 그 주택에서 배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자, 그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요건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이렇게 일정 기간 임대를 한 후에요. 만약에 이 임대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 당시 만약에 이렇게 여러 주택,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중과를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요건 자체가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임대 유형은 일단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적용하던 게 어떻게 2018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자, 지금까지 최근까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던 게 이후부터는 자, 아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고요. 장기 임대주택 역시 10년 이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도 역시 지자체나 세무서에 등록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요건들을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를 하거나 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공제율보다도 더 높게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이면 5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10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70%까지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요건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요건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자, 우리가 2020년 8월 18일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었어요. 장기 임대로 8년 또는 3년 이상 이렇게 임대를 해 왔어야 되고 자, 나머지 요건은 비슷한데 면적 요건,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준시가 6억, 정액률 5% 이내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이러한 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8월 18일 이후 등록하는 부분부터는 역시 아파트는 제외되고 장기 임대 중에서도 10년 이상짜리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해주게끔 되겠죠. 나머지는 적용사항에 면적 요건이나
네, 가액 요건, 증액률, 등록 요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100% 이제 감면 적용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이 요건들을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임대를 한 후에요. 임대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 그 임대 기간에서 발생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이렇게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개정이 됐는데요. 자, 역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분하고 그 이전으로 이제 나눠졌고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요건을 만족을 했던 거죠. 자, 요건은 앞에서 금방 살펴봤던 요건하고 비슷한데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자, 국민주택 규모 똑같고요. 기준시가 6억 원, 증액률 5%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이 주택에 대해서만, 그리고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는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건데요. 자, 주의할 건 이거죠. 2018년 12월 31일은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이전에 계약금을 불입하고 아직까지 취득을 안 한 주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자, 그 앞으로 만약에 등록하는 부분부터는 아파트는 안 되고 이제는, 자, 여전히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자, 세법 적용상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우리가 적용해 왔던 여러 이제 혜택들이 있었었는데, 세법에 어떤 혜택들이 있었었는데,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함으로써 그런 혜택들을 그러면은 어떤 요건을 만족을 못하면서 그러면 혜택을 못 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됨으로써 법에서 어떤 예외를 둠으로써 법에서 이렇게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걸 선택함으로써 그러면은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기존에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세공제 혜택 말고 몇 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혜택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자, 먼저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어떤 분리과세에 신청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필요경비를 우대를 해줬었어요. 기존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소득세, 자, 필요경비의 우대는 어떻게 됐었냐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자, 선택해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각종 증빙이, 어떤 필요경비에 대한 어떤 증빙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를 50%까지를 공제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다른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다른 것들이 하면 거기에 다시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했었었는데, 자, 일정 요건이 뭐냐면, 임대주택 등록을 지자체하고 세무서에 일단 하고, 뭐 5% 증액률,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아까 50%를 공제해 주는 게 60%까지 공제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아까 증빙 없어도, 자, 기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200만 원 추가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이 추가로 해주는 것도 별도로 4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주겠다는, 이게 바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혜택을 줘왔었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우리가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가 되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자, 기존에 그러한 부분을 혜택을 더 해주겠다는 게 밑에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었죠. 자, 우리가 기존에 그 등록 임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형주택입니다. 자,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을 해줬었는데 30%, 75%. 그 요건이 뭐였었냐면은 국민주택 뭐 규모 이하의 어떤 소형주택이어야 되고요. 임대 개시 당시에 뭐 6억 원 그 기준시가가 이하야 되고, 뭐 5% 그 증액
임대료 증액 그 조건을 만족하고 이렇게 이러한 것을 충족하는 감면 대상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자,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0%,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75%까지 이렇게 세액 감면을 해줬었거든요.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진 말소가 돼버리면 혜택을 자진이나 자동 말소가 돼버리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외 사항을 열어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돼버리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놨다는 얘기고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임대 등록일부터 자진이나 자동 말소일까지 세액 혜택을 유지를 시켜주겠다. 다만 이제 그 혜택되는 대상이 뭐냐면 폐지되는 임대주택 그 유형 아까 있었었죠. 폐지되는 임대 그 주택이 단기 임대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진이나 자동 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기존에 뭐 과태료나 이런 그 부분도 있었지만 지자체 그 과태료 부분도 있었지만 세액이 추징이 당했어요. 자, 그 추징되는 세액을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요. 우리가 거주주택 아까 비과세에 있었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그 배제시켰잖아요. 임대주택들에 대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진이나 자동 말소가 돼버리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을 하면 그대로 그냥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진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에 그 의무 임대 기간이 있었잖아요. 자, 의무 임대 기간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4년, 8년으로 보시면 되고 4년짜리였으면은 2년만 기존에 충족을 하면 되고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8년에서 이제 4년만 충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를 한 경우에 먼저 그 2분의 1 이상 임대가 된 경우입니다. 반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자,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자, 자진 또는 자동 말소로 해서 그 의무 기간이 미충족이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도 등록 말소 후에 5년 이내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5년 이내 되고 앞에서 요건 자체가 2분의 1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이 일단 지나야 되고요. 이 요건을 만족을 하면 그대로 비과세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 그 중과 배제 시켜주는 거는요. 자, 자진 또는 자동 말소로 해서 그 의무 임대 기간이 자, 충족이 안 되더라도 임대주택을 양도를 할 때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요건이 뭐냐면 자,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1년 안에 팔아야지만 그 중과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걸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이나 자동 말소가 되더라도 자, 바로 그 혜택이나 아니면 세액 추징 당하는 거를 이렇게 못하도록 보완 조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조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외에 우리 그 각종들 혜택들이 있었었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전히 세법에 대한 보완 조치가 추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거나 이 정도의 어떤 보완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710 부동산 그 대책으로 인해서 세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있음으로써 세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특강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한테 요즘 최근 이슈화되는 이 부동산 대책이 조금 굉장히 많이 바뀐 느낌이 들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